역사적으로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수많은 자원전쟁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자원전쟁의 핵심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였습니다. 미국과 구세론 같은 주요 열강들은 경제적인 이유와 그리고 정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자원전쟁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희토리와 곡물 확보뿐만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개발까지 자원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원자재가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었죠. 과거엔 제품 가격이 원료 가격이나 아니면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지만 최근에는 예상치 못했던 대내외 변수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서 과거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갑자기 출렁거릴 때마다 사실 뉴스는 늘 비슷한 말을 하긴 합니다. 신문지사에 보면 중동 지정학적 불안 요인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석유 제품 수요 약세로 원유 가격이 굉장히 하락한다든지 이와 같은 뉴스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신문지상에 나오곤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은 뉴스들이 말하고 싶은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일들이 내재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사우디 등 그런 중동 국가들이 좌지우지했었던 아시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페트로달러 위주의 원유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급자 중심의 시장 지위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폭발적인 수요와 위안화 결제 비중의 확대 그리고 셰일 오일 가스 같은 대체 에너지의 등장이 그 균열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러우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최근에 미국 이란 전쟁까지 새로운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면서 석유와 그리고 석유 제품 간의 이와 같은 가격 변동의 차별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펀더멘탈 중심의 분석으로는 원유 가격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유 시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연시하게 믿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고요. 그리고 AI 기반의 예측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고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원유 생산량에 따라 석유 제품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사실 석유는 이와 같은 상압 중류탑과 같은 시설에 투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석유 제품들이 동시에 그리고 일정한 비율로 생산이 됩니다. 휘발유를 더 뽑고 싶다고 해서 휘발유만 더 나오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바로 이와 같은 연계성 때문에 특정 제품의 생산량만 따로 조절하는 데 한계가 생기고 그리고 제품별 수급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수요가 제품마다 제각각 움직일 때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고도화 설비입니다. 상압 중류탑에서 나온 찌꺼기 기름을 다시 분해해서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는 장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고도화 설비의 가동률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AI의 수요 예측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AI가 항공유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면 상압 중류탑에서 나온 중간 유분을 등유 대신에 경유로 더 많이 전환하도록 하부 공정의 촉매 투입량과 반응 온도를 조절을 합니다. 또 중동 지역의 어느 지정학적 위험으로 중진료 수급이 감소할 경우 디젤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AI가 예측해서 공정 사고 없이 뽑아낼 수 있는 최대량의 디젤 생산 임계점을 미리 산출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원유 생산량 조절과 석유 제품의 조절은 서로 다른 문제이죠. 여기에서 AI는 그 간극을 메우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오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속도로 원유를 사용하게 되면 향후 석유는
40년 안에 바닥이 난다. 과연 이 말이 40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석유의 확인된 매장량과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앞으로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기간을 일명 가채 연수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확인된 매장량은 약 1조 2천억 배럴 정도 수준이고요. 가채 연수는 약 40년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면 40년 후에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죠. 가채 연수는 현재 생산 기술로 뽑아낼 수 있는 확인 매장량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즉, 기술이 발전하거나 대체 에너지가 등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발견된 유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매장량도 같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건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기술력이 부족해 경제성이 없었던 심해 유전이나 또는 신규 유전의 발견, 그리고 오일샌드, 초중질 원유의 개발 등으로 확인된 매장량의 증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40년의 가채 연수를 굳이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흥미로운 시나리오도 또 하나 있습니다. 즉, AI가 전기차 보급 속도 또는 재생에너지의 전환율, 그리고 탄소세 도입과 같은 이와 같은 변수를 넣어서 석유 수요가 꺾이는 시점을 예측함으로써 가채 연수가 늘어나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다음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전 세계 석유 산지는 대부분 중동 지역이라는 인식입니다. 사실 중동 지역 외에 미국 텍사스 중진류라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바쿠 유전 같은 곳은 대부분 20세기 중반 이후에 개발된 것입니다. 물론 전 세계 석유 확인된 그 매장량 중 약 60% 정도가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이후에 미국 내 셰일 오일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1975년 이후부터 유지되어 온 미국의 원유 수출 금지 조치까지 폐지되면서 중동의 편중성은 다소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은 원유를 수출하면서 동시에 수입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산 원유는 대부분 가볍고 깨끗한 경질유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유시설은 수십 년 전부터 무겁고 황 함량이 많은 중질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결과론적으로 미국은 자국산 경질유는 해외로 수출하고 정유 가동을 위해서 중동산 중질유를 수입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최근에 미국과 이란과 같은 그런 전쟁이 되겠죠. 이와 같은 중진류 수입에 차질이 생기거나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미국 내 정유시설의 생산 원가가 상승해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국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지정학적 사건이 터지게 되면 경질유보다 중질유가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심리적 정치적 리스크와 전례 없던 상황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통계 모델로는 예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I 예측 모델은 정유공학적 지식, 실시간 물류 데이터, 그리고 지정학적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NLP 분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해야만 유의미한 그리고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